안녕하십니까. QI 실장 김경섭입니다. 앞에서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정상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저희 QI 경진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난 이후에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직원분들이 더 요즘 따라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모두들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10개가 넘는 부서에서 우리 병원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 모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같이 보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중에서 네 팀을 엄선을 해서 오늘 네 팀이 준비하신 그런 발표를 같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참여해 주신 다른 10개 부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시는 그 네 팀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는 참여하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느라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오늘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희 병원장님, 전진학 질향상 환자안전본부장님, 유덕희 행정지원부원장님, 박두래 간호부원장님, 그리고 댁에서 김경섭 QI 실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질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 이제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각자 지금 자리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댓글로 응원 영상이 끝날 때까지 4번 부서 성명 응원 댓글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특별상 2분과 이벤트 참여상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올해는 총 12개 부서가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최종 활동을 10개 팀이 마쳤고 그 중에 1차 심사를 통해서 오늘 본선에 4팀이 구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약제팀, 병동간호팀, 영상의학팀, 특수검사팀 이 순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발표를 모두 마친 후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약제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 복약 수능도 향상을 위한 처방용법 간소화와 약 포장 방법 개선 활동을 주제로 발표할 약제팀의 차윤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주제는 작년에서 약제팀이 발표했었던 의약품 복용 방법 간소화 개선 활동에 대한 컨티뉴어스 QI 주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을 조사했었는데요. 환자의 복약 수능도 개선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약 수능도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교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약사회지에서 발표되었던 처방 복잡도 평가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 처방 복잡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복용 횟수, 약의 제형, 의료진의 복용 시 지시사항, 보관 방법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QI 활동을 통해서 퇴원약 평균 복용 횟수 0.22회 감소, 1일 5회 이상 복용 환자 비율 6.6% 감소,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활동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환자분들을 만나고 복약 상담을 하면서 복용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요구도를 계속해서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해 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약제팀의 약사들뿐만이 아니라 진료부에 이서영 과장님, 정수민 과장님 함께 해주셨고, 또 이제 여러 활동들에서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산팀, 부마팀, 외래간호팀, 문전약국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복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방 단계와 조제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처방 단계의 첫 번째 원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용법 코드가 전산 프로그램 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식후 30분이라는 용법 코드가 복용 횟수를 늘리는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원 중 약제 조절을 위해 지시사항을 표기하거나 따로 포장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퇴원 처방 시에 그대로 복사되고 또 조제에도 반영되면서 이 약 포장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제 단계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로 PTP 포장 약제를 별도 포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약봉투 수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환자의 개별적인 선호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한 원인에 따라서 개선 방법도 처방 단계와 조제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방 단계의 첫 번째 개선 활동으로 1일 1회 복용하는 약제의 기본 용법을 아침 식후로 통일하였습니다. 1일에 저녁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제 중에서 아침에 복용하여도 무방한 약제들의 기본 용법을 아침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약을 드셔도 되도록 복용 횟수를 줄이는 방법의 한 가지로 이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방 단계 두 번째 개선 활동으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식후 30분이라는 복용법을 없애고 식 직후로 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거의 모든 약제들이 식후 30분으로 기본용법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산적으로 일괄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서 전산팀의 도움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환자분 입장에서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식후 30분이라는 용법을 갑자기 복용법을 이제 직후 이렇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께도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마팀의 도움을 받아 포스터를 제작하고 원내에 게시하고, 또 이제 문전약국과 외래간호팀에는 가운데 보이는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림으로써 환자분들이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방 단계 개선 활동 세 번째로 이제 전산에 있는 불필요한 용법 코드들을 삭제하고 용법 코드 조회 시에 처방단에서 조회되는 코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빈도로 쓰이는 용법 코드가 이제 우선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처방 단계 네 번째로 처방 용법 간소화 권고 개별 중재 활동을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재 사례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으로 남겨서 결과를 내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반기에 처방 단계의 개선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한계점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지표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개선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체 퇴원 환자를 분모로 하는 기존 지표에서는 정량적으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QI팀에서도 그렇다면 타겟을 구체화한 새로운 지표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권고를 주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표를 좀 수정해 보았습니다. 1일 복용 횟수라는 지표에서 1일 약품 개봉 횟수라는 지표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을 하였는데, 여기서 개봉 횟수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비닐 약포지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PTP를 깐다든지 종이 약포지를 이렇게 벗긴다든지 하는 그 개봉하는 행위의 수를 모두 합한 값을 개봉 횟수로 하고 요것을 줄이자라는 목표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표를 수정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조제 단계의 개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다빈도 처방 PTP 제피 품목을 33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로 PTP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다종의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환자군을 선정해서 그 환자군을 타겟으로 하여 제피 조제를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두 환자군은 심의식 후에 퇴원 및 외래 팔로업을 하고 있는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였습니다. 심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 대부분이 PTP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이제 용량도 다양하고 용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제피 조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PTP를 개봉하기 어려운 좀 운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두 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자 개별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약사 메모를 활용하였습니다. 약사 메모는 이제 원래 저희 약제 기능이기는 한데 뭐 여러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약품 포장 형태를 약사 메모에 기록해 두어서 일관된 포장 방법으로 포장해 드릴 수 있도록 약사 전체가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 활동 진행한 결과 처방용법 간소화 권고 개별 중재 활동으로서 1일 복용 횟수가 개선 이전 5.8회에서 개선 이후 4.1회로 2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PTP 제피 조제를 했던 조제 단계의 개선 활동으로서 정형외과 수술 후 퇴원약이 루틴하게 처방되는 PPI 제제 제피 후 결과는 1일 약품 개봉 횟수가 개선 이전 4.3회에서 개선 이후 4.1회로 4.7% 감소했습니다. 심의식 후 면역억제요법 시행 중인 환자를 타겟으로 했던 PTP 제피 조제 후 결과는 개선 이전 12.1회에서 개선 이후 5.1회로 약품 개봉 횟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파킨슨병 환자 타겟으로 하였던 PTP 제피 조제 후 결과는 개선 이전 4.3회에서 개선 이후 3.4회로 20.9%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집중했었던 복잡한 용법과 포장 형태 그 외에도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을수록 또 제형이 다양할수록 약품별 지시사항이 많을수록 또 보관법이 까다로울수록 환자는 처방을 복잡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처방 조제 프로세스 점검 및 보완, 다제약물에 대한 약사의 중재,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복약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복약 수능도를 향상시키고 이제 궁극적으로 최적의 약물 치료 효과를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약제팀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동이 많이 하셔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병동 간호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왜? 안녕하십니까. 병동 간호부 조선정입니다. 저희 병동 간호부는 낙상 발생률 0.6%일 이하 감소를 주제로 2021년 QI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낙상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팀명을 이제 그만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팀원을 구성하여 QI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 배경입니다. 낙상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환자 안전의 주요 항목이고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낙상 발생 시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 및 불안과 자신감 상실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재원 입원 일수가 증가하고
검사와 수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환자 및 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2021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문제 및 원인 분석입니다. 2020년 총 낙상은 47건으로 낙상 발생률은 0.7%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보면 낙상 장소는 병실 침대 근처가 37건, 화장실 9건, 복도는 1건이었고 낙상 내인성 요인으로는 전신 세약이 48%, 인지적 장애가 32%, 약물이 10%를 차지하였습니다. 낙상 외인성 요인으로는 미끄러짐이 10%로 분석되었습니다. 낙상 분류군은 고위험보다는 중위험, 저위험군에서 발생률이 많았습니다. 2020년 낙상 문제를 파악하고 PC본을 통해 간호사와 환자 측면으로 낙상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간호사 측면을 보면 낙상 예방 활동 설명 부족과 직원의 낙상 관리 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찾았고, 환자 측면으로 낙상 위험에 대한 인지 부족, 의료진에게 도움 요청을 미안해함을 원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입니다. 3월에 자료 조사를 시작하고 4, 5월에 현재 수준 측정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5월부터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고 10월, 11월 이후로 계속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표 및 목표입니다. 핵심 지표 낙상 발생률로 저희 병동 간호부의 2020년 낙상 발생률 실적 0.7%를 목표 근거로 하여 0.6% 이하 감소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선 활동 사례입니다. 2021년 QI 활동 시작 전에도 매월 낙상 TF 회의를 통해 낙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정해 진행하였습니다. 낙상 집중 관찰실을 958호, 959호로 정하고 8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원 시 낙상 예방 교육을 1대1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QI 개선 활동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낙상 예방 교육 초기 활동 강화를 위해 환자가 입원하면 호출벨과 침대 난간에 대한 낙상 예방 활동 기록지를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환자가 교육 내용을 수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저녁 8시 낙상 예방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러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낙상 위험 사정 시 고위험군이면 낙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공유하고 있고, 재원 시 낙상이 발생하면 특이사항의 낙상을 등록하여 빨간색 별 표시로 의료진이 공유할 수 있는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 낙상 위험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개선 활동 결과입니다. 분기별 낙상 건수는 25건, 2분기 13건, 3분기 1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고, QI 활동 이후에 낙상 발생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낙상 발생률 0.7% 대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낙상 발생률은 0.97%로 미달성하였으나 2021년 분기별 건수는 1분기 25건, 2분기 13건, 3분기 1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분기별 낙상 발생률 또한 1분기 1.62%, 2분기 0.89%, 3분기 0.62%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원입니다. 환자 안전 인지도를 강화하고 낙상 예방 활동, 직원의 안전 인지도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앞으로 개선 활동을 유지하며 환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저위험군, 중위험군의 낙상 예방을 위해
낙상 집중관찰실의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학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화팀 QI 발표를 맡은 김성종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영상화팀에서는 초고령 사회 변화에 따른 고령 환자 만족도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배경입니다. 초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고민인 것처럼 영상화팀 방문 고객 중 고령 환자들의 신체적, 인재적 상태 정도에 따라 검사 전 처치 및 검사에 대한 협조가 어려워 원만한 검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검사 전 설명 및 검사 후 환자의 안내에 따른 불편사항과 검사실 및 탈의실 찾기, 탈의실 환경, 검사실 온도에 따른 환자 요구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영상화팀에서는 고령 친화적인 프로세스, 의료 시스템 재정비와 선제적 대응 및 서비스 구축으로 고령화 시대 변화에 따라 고령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입니다. 21년 1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 개선 활동을 통해 21년 11월까지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문제 기술입니다. 고령 환자들의 병원 방문 시 검사 과정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대기 장소 및 탈의실 등 시설 환경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령 친화적인 프로세스가 없다면 결국 고령 환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핵심 지표로는 검사실별 설문조사로 환자 요구도 파악 후 개선 활동 전후 대비를 통한 검사실별 설문지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모두 만족 점수분의 확산 점수로 평균 만족 점수를 지표로 삼아 개선 전 대비 20점 향상과 불만족 사항을 제로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료조사입니다. 개선 전후 OECD 기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실별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개원 이후 고령 환자 영상 검사 건수는 전체 건수의 24에서 29%로 지속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실마다 검사 진행 방식이 다르기에 각 특성에 맞게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에서 84% 만족, 12% 보통, 4% 불만족이 나타났고 보통과 불만족의 요구도 비율은 38% 탈의 환경, 27% 낙상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의 추운 온도 등을 포함한 기타 6%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실별 검사 소요 시간은 2분에서 최대 9분으로 CT처럼 사전 검사에 대한 설명 또는 능동적 검사 요구도가 높은 검사실에서 많은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실별 고령 환자 만족도 조사에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고령 환자의 만족도가 MRI 같은 부동적 자세를 장시간 요구하거나 능동적 움직임에 따른 협조 사항이 필요한 검사실에서 최대 25점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앞에 문제 분석을 통해 PC본을 이용하여 고령 환자 만족도 저하 원인을 시설, 직원, 환자, 검사실로 구분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환자 요인을 중심으로 시설 환경, 검사실, 직원에 대해 세 가지 방안 측면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설 환경적 개선 활동으로 영상화팀은 검사실별 위치 안내 구조를 접수대 기준에서 환자 시야 기준으로 약도 방향과 크기를 확대하여 검사실 위치가 찾기가 용이하도록 안내지를 보기 쉽게 보완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검사실 문과 탈의실이 중복되는 숫자의 혼선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녀 피토그램을 부착하여 구분을 하였고 기존의 린넨 보관한 위치 조정으로 손 닿는 높이로 변경하여 환복에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기 위치의 의자 기준의 통일된 색상에서 구분이 되도록 변경하여 시각화를 강조함으로써 특정 검사실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별 개선 활동입니다. 각 검사실별 특성에 맞춘 응대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고령 환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령 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에 따라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
사전 체크 사항을 사진과 문자로 안내 병행하고 엑스레이 검사 시 발 위치를 시각화하여 위치 자비가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내 소리 울림과 청각 기능 저하로 호흡 효조가 떨어져 전달 내용의 정확성과 검사 이행 향상을 위한 헤드셋을 설치하였습니다. 검사실 내에서의 안전장치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투시 촬영실에서는 낙상 방지로 안전벨트를 마련하고 유방 및 골밀도 촬영실에서는 폴대 및 발받침대를 준비, 베리코스 베인 도플러 검사를 위한 초음파실에서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장시간 높은 발판에 올라가는 검사 자세를 유지하는 피로도를 줄였습니다. 검사 시 능동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검사인 CT, 투시, 골밀도에 대한 사전 동영상을 제작하여 검사 지연의 감소와 협조도 상승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위한 고령 환자에 대한 프로세스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숙지시킴으로써 근골격 재해 예방과 환자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검사를 유도하였습니다. 활동 효과입니다. 만족도 20점 상승을 목표로 하였지만 개선 전 검사실의 평균 만족도는 개선 전 76점에서 개선 후 89점으로 13.4점 증가하였습니다. 검사 평균 소요 시간은 개선 전 17.2분에서 개선 후 14.6분으로 2.6분 감소하였습니다. 파트별 불만족 사항 종합 결과는 개선 전 126건에서 개선 후 13건으로 90% 감소하였고 특히 사전검사 설명이나 탈의실 위치, 검사 시 편안함에 대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검사 시 환경 점검과 검사 이해도 향상, 대기시간 지루함 감소, 편의성 제공 등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13.4점, 검사 소요 시간 2.6분이라는 감소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불만족 항목에 대한 건수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만족도 및 불만족 사항 목표 미달성과 검사 소요 시간의 큰 단축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결과별 개선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초고령 환자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 모색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주기적인 교육, 검사 전 확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초고령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화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검사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검사센터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박빈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팀의 구성입니다. 우선 QI 활동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팀원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였고 그중 주제 1, 고객이 검사 대기 시 느끼는 혼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검사 대기 중 고객의 문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매번 반복된 고객 문의에 응대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고객의 문의, 불만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심전도실과 신경과 검사실 사이의 복도입니다. 이곳은 심전도, 홀터, 신경과 검사, 청력, 간섬유와 스캔 검사를 받을 고객 모두가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각각 다른 검사를 받을 고객들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번호표를 뽑아야 할지, 본인은 접수가 되었는지, 언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의 QI 주제는 검사 대기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배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검실의 MPS, VOS, 모바일로 접수되었던 민원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검사 대기 관련 민원건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원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개월간 총 126건의 설문을 받았고 검사 대기 중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이 65%입니다. 그 예라고 응답한 고객이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분석을 해보니 그 결과 심전도, 활동심전도, 신경과 검사를 받은 고객의 합이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불편사항을 느꼈는지에 대한 차트이고 개선 전 만족도 점수는 3.1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왜 92%나 차지할 정도로 심전도, 활동심전도, 신경과 검사를 받은 고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지에 의문을 갖고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 피시본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특수검사센터 입구를 들어오면 심전도 번호표 기계와 검사실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 심전도실과 활동심전도 검사실 방문이 같다는 점, 대기 전광판이 없다는 점이 있고, 직원 요인으로는 직원이 모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표준화된 안내 멘트, 안내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찾았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접수 직원 안내 멘트 프로세스 표준화시키기. 두 번째, 홀터 검사 대기석 이동하기. 세 번째, 신경과 검사, 청력 검사, 홀터 검사 접수증 각각 제공하기입니다. 왼쪽은 응대 안내 멘트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 사진은 고객에게 접수 시 제공되는 검사 접수증입니다. 검사 접수증에는 검사명과 검사실 위치, 대기 공간이 그려진 약도를 넣었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색으로 만들어 검사실 직원이 바로 확인하여 응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문지로 링크된 QR코드도 함께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신경과 청력 검사 고객이 접수증을 갖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홀터 검사 시 접수증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은 개선 활동들을 통해 목표 만족도 점수를 4.5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4개월간 219건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응답자 연령대와 검사별 차트입니다. 다음은 개선 활동에 따른 효과를 측정한 분석 차트입니다. 모두 97에서 98%의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개선 활동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에서도 4.35점으로 개선 활동 전보다 1.21점 상승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 대기 공간 분리, 검사 접수증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심전도 검사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활동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전광판 사용입니다. 전산실에서 기존 아우누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전산 시스템의 개편이 있다면 특검실도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지길 제언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된 네 팀이 발표를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앞으로 여기 단상 앞으로 발표자분들 나와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두 훌륭한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약재팀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PTP 포장을 재피를 해서 한꺼번에 포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포장하고 있는 통합 포장하는 재질이 습기에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약을 여러 가지 섞어서 먹었을 때 물론 다 체크는 하셨겠지만 과연 같은 다른 약을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비닐 포장지가 습기에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경험상 이 습기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는 상태 안에 있는 약이 부스러지거나 이렇게 뭉그러지거나 하는 민원을 환자분들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정 약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피하는 약제를 결정할 때 습기에 의한 그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제약회사 학술부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허가사항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 제피하는 제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서 네네. 네, 맞습니다. 다른 종의 약을 동시에 먹는 경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제팀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조제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처방 중재 내용 중에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산적으로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은 거 여러분한테 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팀 이제 그게 수능도인데 제 생각엔 조금 고객의 만족도가 어땠는지가 지금 거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다음에 할 때 해봐 주시고, 경동환호 팀은 가장 힘든 거를 결정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병상 옆에 생겼는데 식 만드는 거는 화장실 만들었어요. 내 생각에 내 의견은 병상 옆에 병상 옆에다 조금 더 수직 만들어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영상의학팀은 조그만 건데 고령인데 환자 모델은 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 모델 벨폰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하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좀 거기다 다시 넣어주시고. 네. 특검사팀에는 별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잘 점수 계산하는 것만 제가 혼동이 됐는데 검사팀은 그건 뭐 내 수학 능력이 없지만 보니까 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병동팀의 약상 분류를 가장 많은 거가 중위험군이요.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중위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활동 어떻게 있는지. 일단 모든 환자에게 낙상 예방 기본 교육을 1대1로 실시하고 배뇨 라운딩이나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상이 예기치 않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보니 기본 교육 외에 지금 했던 낙상 예방 활동, 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올해 한 활동이고요. 이런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한 인지 건수도 감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국에 현상 유지를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개선점을 찾아서 팀원들이 개선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 영상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 교육을 따로 시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또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직원 관련해서 교육 위주로 검사를 개선 방안을 잡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신규 직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고령 환자에 대한 뭐 휠체어로 오신다든지 베드로 오신다든지 그런 분들을 한해서 이제 2인으로 도와가면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방식으로 검사를 이제 환자분을 옮겨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재생을 틀면서 이제 같이 교육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지금 심사를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에서 이제 뜨거운 영상을 보내줬어요. 응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검사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여기는 행복한 특수검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요청하면 이렇게 다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다 확인을 했고요. 집계가 다 완료됐어요. 네, 완료됐으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대망의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시상은 원장님께서 앞에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부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예, 단상 아래 표시된 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등 병동간호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고요. 3등입니다. 3등. 네. 특수간호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대상하고 2등 남았는데 앞으로 두 분 나와주세요. 네. 또 이렇게 약간 긴장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하고는. 네. 두구두구. 제가 자리로 가서 한 말씀 되실 것 같으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활동을 이제 이어가면서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대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대상이 이미. 네, 저는 연습을 안 하고 왔는데 근데 1등부터 이렇게 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 그래도 2등은 부터 가는 거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1등은 한 명이라는 거. 네. 마음속. 네. 그러면 마지막 최종 대상은 누구실까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등을 못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예의 대상은 영상의학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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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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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예. 예. 2등 약체팀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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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응원상 하나만 더 수상해 주시고, 네, 응원상은 누가 받으실 것 같아요? 병동간호팀 조선전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동그라미는 저희가 비밀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강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병원의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정말 주옥 같은 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오늘 4팀뿐만 아니라 모든 10팀의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등으로 준 사람이 안 돼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 뭐 그건 그렇고 다들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느끼면서 직원을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뭐 전산에 자동적으로 구현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약제부는 뭐 굉장히 훌륭한 결과인데 아마 작년에 대상을 받았던 게 조금 아마 좀 약점이었던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저는 특수검사부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검사가 많은데 여러 종류로 잘 분류를 잘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원래 여성들이 그런 걸 잘한답니다. 분류와 순위를 정하는 거. 그걸 잘하면 수능 시험을 논술을 잘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 말씀이 헛나갔는데 다시 한번 오늘 모든 참석하신 분들 또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세종병원이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팀들이 함께 하길 기대해 보고요. 저희가 식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가오는 2022년은 제가 찾아보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의미하는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음양 오행 중에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이라는 글자는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무언가 시작하기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인천 세종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로 우울했던 지난 날들 다 떨쳐버리고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QI 경진대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